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대기업 전자해외 마케팅 3부를 시작합니다. 3부에는 매우 저속하고 품격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청소년이나 평소 맑고 밝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듣지 마세요. 우리 래퍼님은 이미 그만뒀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두 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유명한 대기업 전자회사잖아요. 글로벌 백색가전의 최고죠.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유명해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제가 얼핏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은 되게 영업 쉽지 않을까? 워낙 유명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중국에 새로 드는 전자회사 이런 회사 영업사원들보다는 마케터는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네, 사실입니까? 정확하게 보셨어요. 보통 모든 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오퍼성 얘기도 나왔는데 제일 먼저 해외 영업할 때 기본이 이제 오퍼 메일을 보내거든요. 비즈니스 미팅을 하자라고 보내면 거절당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 다른 데는 보내면 아마 그냥 씹어버릴 거예요. 그죠? 특기 없는 이력서랑 똑같은 거죠. 네, 비슷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약간 갑 같은 의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또 신규 바이어 찾을 때는 또 그렇게 또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작은 회사들보다 내지는 근데 그게 국가별로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색이 많이 달라요. 어디에서는 좀 잘 나가는데 어디에서는 못 나가는데 못 나가는 데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좀 많이 고전하고 오히려 접대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좀 그쪽이 주로 어느 쪽인가요? 접대하실 일이 있어요? 접대라는 게 진짜 저희가 이제 좋은 데 데리고 가고 그냥 좋은 데라는 게 그런 좋은 데는 아니고 저희는 마음을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초대를 해갖고 공장에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한국으로 초청해갖고 제가 들어본 접대 중에 가장 추잡한 공장 접대가 뭐야? 래퍼가 좀 말을 아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나라마다 문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업한다고 하면 이제 술 마시는 거 보통 떠오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어디예요? 아시아권 국가. 옛날 CIS 연방 국가들. 걔네는 이제 백인 비스름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룸사롱에서 비즈니스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는 이제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나는 이제 한국에서도 영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낮에 5,000대딜 얘기를 하다가 룸사롱에서 얘기하면 그게 2만 대딜이 됩니다. 대딜이 뭐예요? 딜 수량. 그런데 5,000대. 근데 이제 서유럽이나 미국은 철저하죠. 비즈니스 얘기를 밥 먹으면서 하는 건 실례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문화 차이가 있어요. 문화 차이네. 그러니까 좀 잘 안 되는 지역에는 저희가 돈 같은 것도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공장 접대는 중동에서 하는 건가요? 중동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공장 래퍼님 기름진 인생. 공장 끝나고 있긴 한데 그런 거 왜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노래를 제가 불러주는 그런 거. 뭐야? 뭘 감추려고 하는 거야? 뭘 접대야, 고문이야. 질문에 대해서 들어봐야 돼, 빨리. 질문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심플하게 답변을 드리면 아예 바이어가 대놓고 얘기해요. 미팅 자리에서. 니네 회사 이름 때문에 만나는 거다. 니네 회사 이름 때문에 만나는 거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대놓고 얘기한다길래. 아니, 진짜 대만이나 이런 데는 진짜 그냥 바래요. 이거 국제용어예요. 모르시죠?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많이 바르죠. 일본 분들은 이제 가끔 이제 일부러 와서 걔네는 지네 나라보다는 지네 나라가 우리나라로 오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옵니다. 와가지고 꼭 골프장을 좀 잡아주길 원하고. 저희가 간다 그래도 꼭 옵니다. 꼭 오더라고요. 골프장이 끝나도 집에 안 가죠. 분명히 끝났으면 서양 애들은 쿨하게 확 가버리는데 계속 남아있죠. 계속 이렇게 번둥번둥 쳐다보면서. 그리고 또 한국으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러 온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도 집이 있어요. 집에 또 사람 여자가 하나 있고요. 현지처 있고. 네,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더러운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 적당할지 모르지만 진짜 몸 파는 우리나라 애들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특히 왜요? 일본 애들한테. 위안부 정신 성노예 이런 거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트남 가서 그런 일 없나? 그런 거 줄여야 되고 왜 성을 돈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해야지. 비현실적인 얘기. 내가 못 해봐서 그래. 받고 싶어서. 저는 아무래도 중동 쪽을 하면은
중동도 있나요? 중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잡혀가잖아요. 네, 거기는 되게 그 이슬람에 엄격하기 때문에. 눈사람을 딱 들어가는데 히잡 다 돌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절대로 뭐 그 지역에서는 뭐 그런 게 불가능하고요. 걔네들이 또 종교적인 신념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술도 못 술도 팔잖아요. 안 먹고. 사우디 같은 데는. 그러니까 두바이만 이제 허가된 호텔 네. 몇 군데에서만 술이 가능하고. 네네. 뭐 여자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보기가 힘들고. 네. 뭐 이따가 제가 뭐 재밌는 것들 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자꾸 이따 가지 말고 그때그때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또 틈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전자제품이잖아요. 다루시는 게. 나라마다 파는 가격이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죠? 그게 우리나라 회사들의 전략이죠. 그렇죠. 다르죠. 예. 저희 나라에 파는 두 분의 그 다닌 그 회사 예. 제품 예. 저희 나라가 비쌉니까? 비싸죠. 비쌉니까? 그건 예. 공통이에요. 어느 회사든. 비싸고. 주로 미국에는 제일 싸게 팔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왜 시장 그런가요? 시장 자체가 제일 크기 때문에 경쟁이 제일 치열해요. 하셨다니까 비유를 드리면 빅. 네. 괜찮아요. 비유를 드리면 미국은 빌보드 차트예요. 뭘 괜찮아요? 빅해요. 삐합니다. 네, 삐합니까? 거기 미국 시장에서 음반 수입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빌보드 차트 진입이 목적입니다. 네. 그 빌보드 차트 진입한 그 명성을 얻고서 저기 동남아시아 순회 공연도 하고 저기 뭐 아프리카 공연도 하고 하면서 수입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하고. 이상한 차트 갖고 맨날 얼플레이 하는 그런 거야. 같은 의미. 예로 들으면은 JYP에서 아동복 팔리면은 음반 하나 껴주고 꼈었죠. 네, 아동복 매장에. 그렇죠. 그건 이제 그냥 돈 주는 거예요. 돈으로 버리는 케이스는 약간 그런 거랑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실제로 또 우리나라 제품을 팔 때 저기 그냥 뭐 우리끼리니까 쉽게 말하면 후진국에서는 비싼 값에 나눠도 팔려요. 나름 나름 선진국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내놓으면 맞네. 비싸게 안 팔려요. 후진국 제품이거든요. 맞네. 싸게 팔아야 된다. 그래서 맞네. 선진국에 덤핑치고 후진국에 비싸게 팝니다. 맞네. 그래도 이제 원래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띄웠던 게 이제 일본 제품이었잖아요. 전자제품 쪽이. 예. 근데 일본 제품이 거의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요즘 마트에 지금 갔어, 거의 일본 제품. 바뀌었잖아요, 위치가. 요새 이제 유럽 같은 데 돌아다니면 그래도 이제 바뀐 걸 느끼는 게 그 3일전자라고 했나요? 네, 3일전자. 3일전자 제품이 일본 제품 제일 비싸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럽에서도. 유럽에 포지셔닝이 역전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네. 네. 3일전자 제품은 전 세계에서 비싸요. 비싸게 팔고 그 밑에 형성되고 있는 게 나머지 한국 전자회사들과 일본 회사들이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마살님 스스로 본인이 3일보다 아래다라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지, 영마사님은 3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3일 말고도 회사가 많으니까 뭐 다밀 회사도 있고 뭐 일구전자도 있고 뭐. 네네. 삐삐. 네네네. 보람되는 일이 아까 국위선양 이런 거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좋다. 이 일을 해서 보람을 느꼈다. 간략하게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대기업 전자 해외 마케터 하면서. 내가 보람을- 기업의 해외 마케터로서 전자 영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들은 뭐 물론 매출이 많이 나는 부분에서도 보람을 느끼긴 하는데 아까 국위선양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걸 떠나서 이제 제가 무슨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실제 시장에 깔리게 되고 그게 이제 마켓쉐어 자체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저희 성과가 눈으로 이제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갖고 그쪽에 있는 바이어들이 고마워하고 인정을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뿌듯하고 뭐 컨퍼런스나 뭐 런칭쇼 같은 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럴 때 제일 보람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을 대표성을 가지고 가갖고 함으로써 내가 그 찬사를 한 몸에 받는 부분들이 되게 큰 그 보람이죠. 제가 가질 수 있는 권한 그런 부분. 형마살님. 그 나머지 보람 일을 하면서 내가 나라를 대표하고 이런 건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개인적인 보람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어렵게 말하셔도 돼요.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많은 스튜디스가 세계를 경험한다는 게 외국에서 유학을 했다. 외국에서 살아봤다. 이러면서 세계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걔네들이랑 놀고 얘네들이랑 같이 살고 그것만으로 오픈되지 않은 세상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지네끼리 술 먹고 놀았어요. 걔가 우리나라 사회를 아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외국에 살면서 비즈니스를 해봐야지만
얘네들의 문제점들도 알 수 있고 얘네가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 같은 나라를 이 일을 하기 전에 가본 적이 있고 일을 한국에 간 적이 있는데 일을 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즐거워 보이고 프렌드 나한테 친절하고 이 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구나 느꼈는데 비즈니스를 하니까 외국인한테 오픈되어 있지 않은 사회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면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면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진짜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아까 파티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 사람 초대 안 합니다. 지네들이랑 진짜 파티에는. 기껏해 한국 사람들 가서 외국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앉아있다 이게 관광하고 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세계 경험을 진짜 제대로 하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왜곡된 시선과 거짓말들이 오가있는지도 알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언론이 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누가 외국 가서 대박 났다. 실제 외국 가서 얘네들하고 접해서 얘기를 해서 보면은 오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님들이 밖에서 피상적으로 보고 기사들을 쓰시거든요. 요즘에는 또 기자들이 기사를 보고 기사를 써요. 네, 근데 막상 걔네들의 사회 안에 인사이드 안에 들어가서 시각을 바라보면 걔네들은 그냥 리서비스를 했을 뿐인데 뭐 김연아가 아니면 얘네들이 죽는다고 했다는 등 우리나라 무슨 가수 아이돌 때문에 얘네들이 뭐 역 앞에서 난리를 쳤다는 건 근데 사실상을 보면 걔네는 유명한 스타가 아니라 지나가던 토기타 가서 가도 그런 애들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왜곡된 현실을 똑바로 보는 거에서 개인적인 좀 보람을 느껴요. 자, 그러면 영마살님은 이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해본 게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첫 직장이자 쭉 오신 거 아니에요? 계속 이쪽 사람이죠. 네. 그래도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러니까 대기업을 떠나서 해외 전자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직업 만족도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어요? 통틀어서. 이때까지 경험을 다 통틀어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 네. 연봉 빼고 10점 만점에 만점? 만점? 연봉 빼고라는 의미는 연봉은 만족을 못한다. 연봉은 만족 포함되면 몇 점이에요? 야, 요거 듣는 작은 회사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쉽겠는데, 요거? 악플을 야, 부르는 소리죠. 6천, 7천이면 많은 거야! 이러면서. 악플을 부르는 소리죠. 심하게 올라오겠는데. 나 오늘 캐릭이 완전히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포함되면 몇 점이에요? 10점 만점에 6점? 돈에 노예셨군요. 4점이나. 아니, 뭘 절에 들어가? 그게 돈이었어, 인생의 목적이. 이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아까 말했던 역마살이 좀 있기 때문에, 전 내가 하는 일에 좀 만족을 해요. 욕을 얻어먹는 순간에도, 기분은 나쁘지만, 그거 자체에 대해서 저는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절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해탈하셨어요. 내가 평범한 예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냥 정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래퍼님은 조직적인 그런 문제 말고, 일하실 때 몇 점이셨어요? 업무 자체 프로세스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많긴 했는데, 그거 제외하고 그냥 업무에 그대로 봤을 때는 저는 매력이 되게 높기 때문에 한 7점에서 8점. 연봉 포함? 연봉 빼고, 포함하면요? 말 잘못해서 포함하면 한 6점 될 것 같아요. 둘 다 돈에 노예였어. 뭘 놀고 싶고, 해외여행을 가고 부자가 되면, 에이, 사람들아. 이게, 어폐가 있는데, 많아요, 어폐가. 주변에,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좀 고연봉의 대기업 차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요. 네. 대기업들 차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연봉 빼면 6점이라는 거. 아니, 이미지 만화를 위해서 좀 변호를 하면. 됐습니다. 안 듣겠고요. 안 듣겠고요.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다 노력을 하지만 또 다른 직업분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전문직만큼 힘든 노력을 해야지 되는 자리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다들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제 다른 전문직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니까 다른 전문직보다 우리가 고생을 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만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보상 심리들은 다 있어요. 이건 마치 변호사가 돼가지고 난 변호사 40패스까지 했는데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 이게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약간 그런 심리가 좀 있다는 거죠. 예,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데 받는 거에 비해 적은 것 같다.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연봉 빼면 6점이 이 결론이에요. 어쨌든 돈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봐요. 여러분들 다 돈 때문에 사는 거라니까. 동감합니다, 저도. 네. 저도 동감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자, 그럼 반대로 일하면서 힘드신 거는요? 이 일 해보니까 이런 게 진짜 힘들더라.
나는 이 일을 적성에 맞다고 했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 실제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어렵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예. 아까 청청 박사님 얘기했듯이 저는 그런 게 있으면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아직 굉장히 재수없게 들리네. 그렇지만 아까부터 없었다니까. 사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욕 처먹는 게 힘들어요. 욕 처먹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말해주면 실적이 들쭉날쭉하면 다른 부서는 그냥 들쭉날쭉한가 보다. 뭐 기껏해야 고민하는 정도가 연말 성과급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러다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정도 고민하지만 우리는 그걸 바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욕을 처먹어야 됩니다. 네가 말아먹었어. 네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인생이네. 네, 그래프 인생이에요. 그게 이제 해외 영업사원의 특징이죠. 왜냐면 해외 영업사원은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하나하나가 꼭 하나의 사장 같거든요. 그렇죠. 자기 맡은 어떤 바이어나 맡은 그 지역에 대해서 마치 사장처럼 자기가 책임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윗 선배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이, 소주 한잔 먹어도 가장 먼저 듣는 지원이, 일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는 조언을 듣는 게 아니라, 맷집이 세야지 살아남는다. 참아야 된다. 맷집이 세야 된다. 그럼 뭐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욕 처먹는 자리에 최일선에 있는 직업입니다. 나머지는 욕 처먹는 사람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놈 말아먹었으니까 니네가 이거 백업해줘, 니네가 지원해줘 라는 직업이라면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그 순간 앞에서 그래프 앞에 서가지고 네가 말아먹었잖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직업이죠. 대표로 욕먹어야 되는 직업. 네, 대표로 욕먹어야 되는 직업이죠. 래퍼는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뭐 어느 조직이나 다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계획 같은 것들을 이제 실적 계획, 그러니까 목표를 이미 전년도에 다 수립을 해요. 네. 그리고 매달 이제 바삭바삭 입이 마르죠. 마감할 때는. 못 지키면 페널티가 있나요? 욕 먹는 거죠. 뭐 이용 회사는 욕만 하는구만. 그러니까 고가에 좀 반영이 되고, 근데 이제 뭐 실적이라는 게 특히 해외 쪽 같은 건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유동적으로 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판차손. 우리들이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개인의 그 업무 태만으로 돌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수치에 대한 결과를 그렇죠. 그냥 무조건 요번에 회사에서는 그런 걸 초월할 수 있는 초인을 기대하는 그렇죠. 거죠. 뭐 요번에 70% 달성했다 뭐 그러면은 너 뭐였길래 뭐 놀고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으로 보면 초과 달성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지 않고 무조건 못한 걸로만 그렇죠.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가 있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 합리적으로 그래 이게 안 되는지 같이 분석해보자가 아니라 변명하지 마. 네. 아니 안 좋은 건 알겠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죠. 답을 내놓으라는 거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일례로 한 대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실적이 빵인 나라인데 요번에 이제 담당을 맡겼는데 그 실적이 나타나려면은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선 이제 돼야 되는데 뭐 당장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아직도 실적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이 참 자괴감 빠지게 만들죠. 비슷하네요, 두 분 얘기가. 예. 알겠습니다. 에피소드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을 만한? 아무래도 뭐 직업상 해외 여러 나라 많이 돌아다니니까 네. 재밌는 일화들은 종종 생기죠. 이때까지 좀 재미없었으니까 여자 얘기 같은 거 좀 해주세요. 네. 여자 얘기는 이쪽이 더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중동이네. 두 분 총각이니까 막 까세요. 래퍼님은 중동은 제약이 있어. 네, 제약이 아프리카면 원주민하고 뭘 할 거야. 네. 됐고 영화 살림 해주세요. 예, 좀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특히 동양인이 이제 정장을 입고 많이 돌아다니면 오해를 많이 해요. 뭐라고요? 굉장히 돈 많은 일본인으로. 그래서 이제 뭐 아니라고 명함을 보여주면 명함은 또 본사라고 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헤드 오피스 이렇게. 네, 헤드 오피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해들 많이 해가지고 이게 술 마시고 혼자 술 마시고 앉아 있으면 바 같은 데서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죠. 그랬어요. 외국이 이제 바 문화가 발달해서 우리나라는 혼자 술 먹으면 좀 뻘쭘하잖아요. 네. 혼자 소주 마시면서 이상한 사람 같고. 네. 근데 외국은 혼자 술 마시는 문화가 되게 많으니까. 네. 그러다가 합석하죠. 혼자 술 마시면은 이제 추궁되는 자들이 꽤 있습니다. 절대로 뭐 내 유럽에서. 예. 절대로 내가 뭐 외모상 어필할 외모는 아니고. 네, 그건 알겠어요. 그냥 애들이 그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일본인 회사 중역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추궁되는 경우가 아니 있어요. 뭐 코가 크셔가지고 다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많으시구나. 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주로 응해 주십니까? 일반인이 그래요? 이제 접근에 일반인들도 있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동유럽의 후커라고 하죠. 네. 후커. 그분들은 좀 창녀? 조심해야죠. 바가지 많이 뜯겼습니다. 네. 많이 느끼셨어요? 했어.
아니, 뭘 자꾸 했어, 지금. 그 손 좀 가만히 못 있어. 했어. 이 천박하네. 하루에 3번 했어. 관장했네. 중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중동 없어요. 잠깐 있어봐요. 전화 안 오고 있는데 왜 중동 가지 마, 좀 이따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총각이시고, 또 해외 나가서 그런 접근이 있으면은 사실 뿌리치기 좀 어려우시죠? 안 뿌리치죠. 네. 저를 가느냐 마느냐인데.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군요. 한국 여자를 만나서 그런 적은 없나요? 해외에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네요. 한국에서 한번 만나시죠. 여기하고 관계된 건지 모르겠는데, 나라마다 문화에 따른 에피소드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가 남녀 혼욕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가장 성적으로 개방된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지도 않아요, 거기. 네, 알고 수건으로 가리는 게 에티켓이 아니에요. 수건은 써 있어요, 밑에 수건은 바다에 까는 용이다.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준다는 거. 그러기도 하고, 바닥에 깔아서 네 땀으로 거기를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엉덩이에 까는 용도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들어가면 대부분 나갑니다, 젊은 애들은. 왜요? 보여주기 싫어서? 근데 이제 어떤 경우 있으면 이제. 독일이 상당히 거대하지 않나요? 크죠. 끝까지 들어보죠, 네. 여직원이, 우리 회사 이제 남자 직원이 한번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 애들이 되게 많아요. 독일하고 일본이 친해요, 옛날부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같이 했잖아요. 네, 일본도 문화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욕탕 문화가. 네. 근데 다 안 가리고 앉아있는데, 동양인 여자가 한 명 있더래요. 일본 여자구나 하고 자기도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이제, 다음날 사무실에서 만났다는. 같은 회사. 같은 회사. 이거 재미나네. 일 났겠는데? 볼 거 다 봤어. 서로 괜찮았으면 이미 다 봤는데. 눈을 못 쳐다봤다는 얘기가 일단 좀. 해야죠. 그거 좀 그만하라. 그거 좀. 이거 잡스타 공식 액션이 되겠는데, 이거? 이거 누가 봐요?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일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없어요? 일과 관련된 에피소드. 일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이게 대기업의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처럼, 대형 사고가 난다거나, 그래가지고, 우여곡절을 겪고 그런 일은 없어요. 워낙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큰 회사니까. 출장이 잦다 보니까, 한국의 유명인사를 어디서 우연하게 만났다든가. 유명인사는 자주 보죠. 비행기도 같이 타는 경우 되게 많고.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카카 말고요. 자, 가장 유명한 사람, 같이 탔던 사람 중에. 이코노미 안 타잖아. 같이는 안 타죠. 그러니까 그냥 공항에서 같이 있어요. 봤던. 공항에서. 영화 배우들은 종종 누구 보셨어요? 누구더라? 좀 마르시고 네. 되게 동안이신 여자분인데. 대부분 마르고 동안이에요. 대부분 마르고 동안이죠. 대부분 마르고 동안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비행기에서 같은 비행기 탄 또 그 여자 얘기하려고 그래, 또. 고아라 씨. 그러니까. 공항에서 줄 서 있는데, 이다도시 바로 옆에 있은 적 있어요. 울랄라, 이다도시! 되게 방송에서 밝은 이미지잖아요. 공항에서 봤는데 되게 도도한 이미지로 계시더라고요. 좀 실망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달 전에 갔는데 그때가 런던 올림픽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축구 국가대표랑 비행기를 같이 타게 됐죠. 황선홍? 홍명보 감독이랑 구자철, 기성용 선수 이게 막 나오고 그러는데. 남자 얘기니까. 그 축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전 리포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원자연이요? 원자연 아나운서 보셨어요? 원자연 아나운서였던 것 같은데. 아나운서가 아니죠. 리포터가 취재하러 왔더라고요. 네. 자, 래퍼님은 중동 에피소드 한번 가보시죠. 중동 하수구를 뜯었는데 오일이 넘쳐나던가요?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 안 있죠. 네. 중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여자하고 술이 거의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구경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게이가 되셨나요? 게이가 아닙니다. 남자랑 술 다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두바이, 한 20개국을 다녔어요. 출장을 다니면서 한 20개국을 다녔는데. 중동 내 20개국이요? 중동이 한 15개국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북아프리카 같이 통틀어 갖고 갔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럼 가는 데가 쇼핑몰밖에 없어요. 쇼핑몰 가면은, 사우디가 기억나는 게 제일 재밌다기보다는 특이했던 게, 걔네들이, 여자들이 다 히잡을 써요. 근데 사우디가 제일 엄격하기 때문에 눈만 보이거든요. 여자들이. 남자들은 다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쇼핑몰을 딱 들어갔는데 흰색과 검은색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에 특히 여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스타워즈 보면 제다이 기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100명이 몰려갖고 걸어다니고 있는 걸 딱 상상하시면 살짝 무서웠겠다, 진짜. 처음엔 좀 그렇죠. 네. 처음에 진짜 보면 되게... 오리지널 이방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동양 사람들이 별로 워낙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딱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버스에서 손 흔들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란이 원래 영어 발음으로 이란이 아니죠? 아이런인가 뭐 그렇게 가지 않나요? 아, IRAN. IRAN. 그러니까 이란 이렇게 안 읽지 않아요? 네, 아이란. 아이런 이렇게 있죠. 본토 발음이 나온대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걸 먼저 알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다시 뭐라고요? 아이란. 약간 약간 위축되셨고. 테헤란로, 서울에 있는 테헤란로가 이란의 테헤란이라는 알고 시 있습니다. 이름을. 네. 서울로도 있어요, 이란에.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뭐 톰슨가들 사냥하셨어요?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집트가 재밌었던 게 거기에서 거기 이제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면은 고대 유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마미들을 집어넣었던 관 있잖아요. 돌관. 그것들이 그냥 발에 치여요. 진짜. 그냥 발로 막 차도 돼요. 진짜. 그 정도로 많아요. 왜 차요? 발 아프게? 아니, 관리를 그만큼 허술하게 한다는 얘기죠. 정말 맘만 먹으면 그 유물 훔쳐올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허술하게 관리돼갖고. 근데 요새는 이집트 여행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정세가 불안해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은 그렇죠. 아주 심하게 자행되고 있어요. 뭐 납치 이런 거. 성추행 강간. 특히 외국인 여자들. 국내 국에 가리지 않고 그런데 10대 애들 위주로 혹시나 우리나라 대학생 뭐 배낭여행을 꿈꾸시는 분들 지금 시리아나 뭐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가지 마세요. 맞다. 큰 욕보십니다, 진짜. 맞아요. 제가 남아공에도 담당을 해갖고 많이 남아공은 갔었는데. 정말 위험하죠. 예, 강간의 왕국이죠, 진짜. 요하네스버그가 경제도시인데 제일 위험해요. 거기가 되게 위험한데. 살인도 워낙. 거기는 그냥 차 타고 그냥 돌아다니다가도 그냥 돌을 던진대요. 차 유리창에. 돌 던지고. 그냥 총 쏘고 그냥. 네, 돌 던지고 그냥 꺼내 간대요.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럼 항상 출장 가면 다 트렁크에 넣어요. 물건들 다 트렁크에 넣고. 제가 아시던 분도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돌을 맞아갖고 창문에 맞아갖고 차에서 연기가 나는데 차에서 못 내리고 그 연기 나는 상태로 계속 차를 운전해갖고 딴 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되게 위험해요. 진짜 출장 잦으신 분들은 현지 치안 상황에 따라서 정말 불안하겠어요.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여자분들이 이쪽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약간 어렵죠. 핸디캡이 좀 있죠. 그러겠네요, 진짜로. 특히 중동 쪽에 되게 위험하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중동 일부 국가들이 위험하다 보니까, 뭐 출장자들이 갔는데, 그 옆에서 폭탄이 터져갖고, 호텔에서 계속 지새우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총소리 들리고. 것 때문에. 예, 그쵸. 그러니까 워낙 그런 것들이 좀 빈발하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또 래퍼님 인상이 약간 왕자님 인상이 있어요. 그죠?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실제로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명씩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멕시코는 무슨 사람 목 매다는 게 유행인가 보네. 규정이 이제 멕시코나 이제 중남미 지역은 호텔 밖으로 벗어나지 말 것.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소문으로도 1년에 한두 명씩은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멕시코 국내 분들이요? 예, 출장 갔다가. 총 맞아가지고. 거기는 법인장이나 이런 분들은 방탄차. 기본으로. 진짜 멕시코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썩은 나라죠. 네, 뭐 경찰서장이 도망가는 나라니까. 전체가 썩은 나라니까. 일하면서 좋은 얘기, 뭐 힘든 얘기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대기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혹시? 장점은 자기가 평생 살면서 경험할 수 없는 스케일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기가 아무리 사업에서 성공을 해봤자 뭐 삼일전자만큼 큰 회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자기가 평생 살면서 어차피 한번 살다 죽는 건데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지금 큰 물에서 한번 놀고 싶다 하면은 이제 참 좋은 장점이 있고 대신에 또 단점은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무슨 전문가가 되겠다. 다른 세계의 얘기거든요. 만약에 진짜 자기가 장사를 하고 싶다. 그쪽 비즈니스 이쪽 비즈니스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비즈니스를 해봤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는 사업을 잘한다? 이건 별개 얘기예요. 차라리 사업은 그냥 차근차근 장사를 해보고 동대문에서 장사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밟아 올라가는 게 차라리 맞는다는 생각도 들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대기업에 있으면서 은퇴를 해서 이 배운 것들을 은퇴한 후에 얼마나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뭐 연봉 얘기는 안 할래요. 욕먹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아까 생각보다는 작다고 그랬지만 일반 회사원들 기준으로 따지면 많은 연봉이죠. 그리고 그게 안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무엇보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그건 있죠. 또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될 게 대기업이라고 하면 그 연봉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스트레스는 분명히 공존한다는 거. 근데 작은 회사 월급 2천만 원 받는다고 해서 그게 없을까요?
저는 똑같이 있다고. 네. 저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는 진짜. 그게 아니라. 작은 회사도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좀 논점을 흐리는 거고, 저는 작은 회사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좀 다르겠죠. 무슨 그러니까 작은 기업하고 근속에 대한 것도 상당히 압박이 있잖아요, 사실, 대기업은. 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좀 가볼게요. 이거 대기업 쪽에서 장단점요? 장단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래퍼님도.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힘들고, 워낙 부서나 하는 일에 따라 워낙 다른 편차들이 크기 때문에 해외 마케팅에 대해서 국한을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다양한 국가들을 자비가 아닌 회사 돈으로 경험을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들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수십 개국 나라들을 다녔고 실제 비즈니스 경험을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업에 있어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점에서는 이제 해외 마케터가 됨으로써 인해서 가장 좋은 점은 이제 대기업에 있는 해외 마케터가 해외 쪽으로 이제 파견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파견을 나가면은 그 혜택들이 복리후생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일례로 보통 요즘 기러기 아빠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족이 다 같이 나가서 거주비를 또 마련을 해주고, 거기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 학비도 지원을 해주고, 되게 비싸거든요.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그 학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특히 자녀 영어 교육을 원하는 그런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비로 하기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이거 뭐 IT 쪽에서도 그때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단점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단점을 좀 많이 가요. 혹시 이제 오해할까봐 우리가 한 얘기를. 대기업에서 해외 마케팅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 경험하고 싶어서 왔다가 대기업은 이제 단점이 너무 잘난 사람들도 많고, 너무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토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쪽이다 보니까 이런 거 꿈꾸고 해외 마케팅 부서를 왔는데 평생 보고서만 쓰고 해외 구경도 못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부서에만 있을 뿐. 예,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 말고도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아무리 뭐 외국어를 너무 잘하고 이것저것 다 잘하고 자기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그 일 다른 일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 꿈꾸고 왔다가 평생 보고서만 작성하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자기 생각한 이미지랑 너무 달라서. 그렇군요. 뭐 길게 했는데 못다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추가로 좀 해주시고. 취업준비생. 나 대교로 가고 싶다. 아니면 나 어렸을 때부터 꼭 해외 마케터, 영업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친구들에게, 아니면 또 이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먼저 못다한 얘기들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단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나는 뭐 그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요즘 우리나라 사람 젊은이들이 너무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사가 공무원이 선호적이 이게 말이 됩니까? 얘가 뭐 애가 아무리 공부를 뭐 어떻게 잘하든 간에 다들 의사, 변호사, 교사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저는 우리 쪽 일도 나쁜 점들 많이 얘기했지만 나는 오히려 젊은이들이 좀 터무니없고 호망랑해도 이런 일 하고 싶다고 하면 좀 굉장히 좀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장 자기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 해외 마케터 일을 하고 싶었는데 국내 마케팅 쪽 발령을 받아가지고 국내 마케팅 일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가 결국 매 3년 전에 일로 왔거든요. 그래서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그냥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대부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영어 공부 대학교 때까지 빡치게 하다가 졸업하는 순간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시는데 적어도 영어라도 꾸준히 계속 안 잊어먹고 계시든가 그래서 계속 트라이 좀 해보시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언젠가는 계속 트라이 하면 어차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상 앞으로 계속 수출이 더 많아질 거고 해외와의 비즈니스가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하면 기회가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일전자가 얼마 전에 토익 폐지를 발표했죠? 우리 방송을 들었나 혹시? 네? 우리 방송을 들었나? 아니요? 왜요? 뭐라고? 우리 방송을 듣고 토익을 폐지했나? 아니 대체 시험 토익으로 안 하고 근데 이쪽은 관련 없나요? 그냥 여전히 토익 반영되나요? 그거야 뭐 회사 윗선들이 그 다음 기사가 기사만 그렇다고 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요? 다음 건 안 봤네 내가.
아예 스펙을 안 본다는 기사가 떴었죠. 그렇지만 어차피 다 걸러지게 돼 그럴 건데, 있다라고 뭐. 나오더라고요. 또. 자, 래퍼님 더 하고 싶으신 얘기나. 해외 마케팅은 회사의 꽃이라고 해요. 특히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꽃이라고 하고 실제로 일을 해보다 보면 또 그렇고요. 다양한 유관 부서랑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니셔티브 뭐예요, 이니셔티브가?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주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관장을 해야 되는. 잘 모르시면 영어로 하세요. 또 관장. 영어로 해보세요, 영어로. 엔터프리너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유관 부서들을 자기가 다 컨트롤을 해야 돼요. 컨트롤을 해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있는 그 전문가들을 하고, 다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맞아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스킬을 늘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사회에서 뭐 장사나 이런 것들 아르바이트는 뭐든 해봤던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경영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기초적으로 좀 가지고 들어오셔야지 업무를 하는데 그럴까요? 좀 더 많이 수월하실 수 있다고 IT 표현에서 했던 얘기도 다 그런 거였죠. 준비되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물론 말씀하신 거 다 맞는데 제가 이제 해외 영업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야동을 많이 봐라. 아니요. 자기가 전투력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줄이면 전투력 있어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이 벌어지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에 통솔해야 되고 뭐 제어해야 되고 뭐 추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밀어닥치기 때문에 그런 걸 평소에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내고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가 이제 기싸움 같은 게 종종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지도 상당히 해야겠네요. 순간순간 임기응변 필요하고 실제로 얘가 똑똑하냐 영어를 잘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간의 기지를 우리가 보여줬을 때 바이어들한테 그때 이제 사로잡는 거죠. 아 얘가 만만한 애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런 거에서 사람 마음을 잡는 거죠. 간결하게. 예. 저는 이제 마지막을 하자면 젊은 분들을 너무 이렇게 여기 살림도 젊으세요.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러긴 난 솔직히 좀 못마땅한 편인데 사업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 어릴 때부터 창업이나 여러 경험해 보시는 거 되게 좋고 해외 마케터도 뭐 그만큼의 경험은 못 되겠지만 뭐 보이즈비 앰비셔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제 뭐 녹음이 다 끝났는데요. 개인적으로 잡스타에서 이런 직업을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근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직업이라든가. 근데 제가 궁금해하는 직업들은 대부분 못 나오실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뭐 소방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못 나오실 것 같아요. 저도 소방관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있잖아요, 소방관 지인분.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와도 말 아끼셔야 될 것 같고. 공무원이니까. 공인이라. 뭐 은퇴하신 분들이나 하다 그만두신 분도 계시니까. 저는 지금 소방관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차후 몇 배로 개선해야 될 직업 중에 하나가 소방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존경받아야 되는 직업. 네, 존경받아야 되고, 돈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근데 블루칼라처럼 대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소방관님, 뭐 현직 소방관도 좋고, 은퇴하신 분도 좋으니까. 꼭 한번 나와주시고요. 또, 래퍼님은요? 저는 국무총리나 이런 국무총리요? 흔히 뭐, 그러니까 좀 고위 공무원. 공무원들. 퍽도 나오시겠어요? 대한민국 정치계의 실세? 뭐 이런 사람. 뭐 현직 말고요. 전직 뭐 이런 분들. 혹시 기화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정치 얘기를 하게 시키는 건 아니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내서 정치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그냥 직업 얘기.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좌관 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매우 친한 지인이 있어요. 근데 안 나오실 거잖아.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안 나가고 추천을 해주겠대요. 다른 의원실에.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틀림없이 듣는 분들한테도 좋은 정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감. 잡스타 뭐 오셔서 녹음하셨는데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퍼님부터요. 되게 원래 뭐 이런 거에 긴장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되게 인상을 못 버리고 계셔. 인상은 약간은 남긴 한데 인상이 되게 좀 의외였기 때문에 저가요? 안회장님이 되게 의외여서 좀 되게 생각보다 동안이셨고 저는 한 50대 정도 되는 목소리가 좀 사갔죠. 느낌이었어요. 좀 약간
또 회장이라 그래갖고 저도 그렇게 약간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그냥 친한 형님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갖고 척척 박사님도 오히려 좀 약간 통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 그래갖고 되게 좋았고요.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친구 데리고 또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 박사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나 같으면은 사실 이런 거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그냥 얼떨결에 따라왔는데 원래 얘기는 그냥 옆에서 듣고만 있으면 된다. 말대꾸만 좀 해줘라. 더 많이 그렇게 말렸어. 근데 뭐 말을 많이 한 거 봐서는 분위기가 좀 자연스럽고 어느 정도 좀 약간 압박을 좀 하셔가지고 대답을 많이 이끌어내신 것 같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담배 피는 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떨고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처음이에도 두 분 다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참 형식적인 답변이네요. 네, 그렇네요. 뭐 특별한 소감은 없는 걸로 확인됐고요. 네. 잡스다 29번째 이야기 마치려고 하는데 마치기 전에 척척 박사님. 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저는 역시 잡스다는 척척 박사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능하면 시간을 좀 많이 내주시고요. 네, 저는 진짜 안장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이해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네. 뭐 지금 정리돼가고 있으니까. 네네. 뭐 또 참다기보다는 또 아름아름 딴 데서 또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랑.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청취율이 자꾸 떨어지잖아. 네네. 재미가 없으니까. 네. 잡스다 29번째 이야기. 대기업 전자 해외 영업 마케팅 편, 마케터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